네, 안녕하세요. 편생 이야기,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이야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듣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그런 아주 편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는 편생이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화를 끌어나갈 생각은 없고요. 그냥 제가 일상에서 생각해봤던 것들, 그동안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입니다. 네, 도구를 하나씩 갖추니까 기분이 좋네요. 뭐 별다른 도구도 아니고 이제 조그만한 화이트보드에다가 검은색 보드마카로 적어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정보를 전달할 수만 있어도 참 괜찮은 그런 하나의 전달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파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그리긴 그렸지만 이거는 식재료 파를 그려보려고 했어요. 이제 이게 파 같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음식에 들어가는 그 파김치의 그 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파는 상당히 괜찮은 식재료 같아요.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괜찮은 식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를 제가 요리에 조금 관심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있죠. 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혼자 자취를 하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게 만들어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는 쉽게 못 담그지만 그래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도라면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어 라면 끓이는 거는 조금 너무 쉽다고 또 완벽한 라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이제 안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 그냥 적당히 혼자 끓여 먹기에는 괜찮게 라면을 끓일 수가 있고 어,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이제 계란 후라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혼자서 이제 오일 파스타 정도까지는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돼요. 뭐 떡볶이 정도까지는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를 왜 좋아하느냐? 어, 파는 글쎄요. 왜 좋아하죠? 딱히 좋아하는 식재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번 주에 눈에 밟히는 식재료였다고 하는 게 좀 더 생각이 맞겠네요. 파는 그냥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파는 이제 육개장에도 들어가고 이제 그냥 구워 먹어본 적도 있고 파 구이가 있어요 메뉴 중에. 그래서 파 구이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후라이팬에 두고 살짝 살짝은 바삭해질 정도까지 태우듯이 그렇게 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살짝 기름을 쳐서 구워도 맛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 구이를 먹어본 적도 있었고, 파를 쪄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파를 맨 처음에 손질을 하려고 제 뿌리를 뜯어내고 칼로 썰면은 매워요. 눈이 맵죠. 다량으로 썰면은 좀 매워요. 제가 예전에 그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는데 길게는 안 했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때 떡볶이집 주인 사장님이 이제 파를 썰면서 좀 이제 눈 매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죠. 가위로 손질을 하고 칼로 썰었던 것 같아요. 가위로 다 썰어버리기에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는 이제 떡볶이를 만들었던 게 그 체인점에서 나오는 그 본점에서 나오는 떡볶이 소스가 있고 떡은 사왔었나요? 네, 떡도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본점에서 나오는 떡볶이 떡과 떡 소스와 넣고 오뎅은 옆에서 사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저는 알바생이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던 거를 넣으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떡볶이 떡 넣고 어, 이제 떡볶이 양념 넣고 오뎅 넣고 떡을 나중에 넣었었던가 싶어요. 하여튼 다 넣고 이제 끓이면서 파 한 줌 접어가지고 한 두 줌 정도, 정확히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긴 했는데 정확히 저울에 재서 하진 않았었고요. 한 두 줌 정도 쥐어서 넣었어요. 다른 재료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소스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혼자 떡볶이를 만들어 넣을 때는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설탕, 간장 이 정도에다가 나머지 이제 추가로 넣는 토핑은 파, 물론 오뎅은 기본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파 정도만 추가로 넣어서 만들어 먹고 있어요. 파는 그래서 참 인상이 깊은, 마늘이 아니고 저는 먼저 파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늘도 싫어하는 식재료는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식재료에 속하는데, 파가 좀 더 저에게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식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늘은 많이들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를 구워 먹는다는 거는 보통 한국에서는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어, 신경을 쓰는 것도 있죠. 파가 은근히 또 좋아하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파전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서 파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김치도 꽤나 좋아하는 편인데, 그 짜파게티에 파김치 얹어가지고 먹으면은 그 파김치 특유의, 배추김치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파 냄새가, 향이 좀 더 이제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파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짜파게티 하나 딱 끓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를 올려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은 좋아요. 제가 짜파게티는 특정 제품 이름이라 좀 그러긴 한데, 짜파게티 말고 뭐 짜왕이나 뭐 짜짜로니 그런 것도 다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씩 올려 먹으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음. 물론 짜파게티에는 계란도 올려 먹은 적도 있고 치즈도 올려 먹은 적도 있고 한데, 파김치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궁합이죠. 물론 그냥 라면에도 파김치가 잘 어울리긴 해요. 그리고 라면에다가 그 파를 송송송 썰어다가 넣어두는 것도, 넣어서 먹어도 괜찮죠. 처음엔 제가 알기로는 그 파의 하얀 부분, 그 윗부분은 국물 내는데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얀 부분으로 국물을 내고 이제 앞에 있는 그 뿌리 부분도 국물을 내기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같이 묻어있는 그 흙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사용하려면은 육수 주머니에다가 따로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번 예전에 하려다가 그 육수 주머니를 못 찾아가지고, 뭐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뭐야, 그 솥 같은 데다가, 솥단지 같은 데에다가 밥솥 같은데, 뭐라고 했죠? 하여튼 그런 큰 솥에다가 이제 육수를 내실 때 그 팥뿌리도 넣고 그러시는 경우를 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손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그런 조미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고 있으나, 그거를 사용해서, 팥뿌리를 사용해서 채수를 낸다면 상당히 괜찮은, 향이 잘 난다, 육수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육수 주머니에다가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보면 맛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란 부분은 마지막에 넣거나 그런 고명 부분으로 많이 쓰이면은 보기에 좋다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파가 파란색이 있으니까 좀 이제 색감이 있잖아요. 하얗고 파랗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파를 썰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냉동 보관을 해놓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중간에 애매한 이제 연두색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얀 부분하고 파란 부분하고 좀 구분을 해서 넣으려고 신경을 써주는 편입니다. 하얀 부분은 이제 라면 그 육수를 끓일 때나 국을 끓일 때 먼저 넣고, 파란 부분은 나중에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파의 그 향이 좀 더 잘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서
그냥 맛이 없는 것만 아니면 먹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는 편은 안 해도 이게 정말 다른 건가 그렇게 막 절대 비각 그런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를 이렇게 썰어서 보관을 해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창고형 대형 매장을 갔는데 거기서 냉동 썰어진 냉동파를 대용량으로 팔더라고요. 이제 이마트에서 하는 큰 매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코스트코 같은 그런 큰 대형 매장 그런 데 가서 봤어요. 그게 썰어져 있는 게 4, 5천 원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용량도 꽤나 크고 파를 사서 하면은 물론 한 천 원, 몇천 원 정도 더 비싸긴 할 것 같아요. 직접 썰어서 하는 것보다. 하지만 편하니까. 그리고 그 파가 국내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뭐 원산지도 국산이고 하니 뭐 비슷한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이면 국산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호감이 있었죠. 그런데 집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파를 직접 썰어서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그 파의 원산지는 뭐 물 건너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파를 썰어서 보관을 하고 그 파 가지고 요리할 때 뿌려가지고 빠르게 쓰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파로 만드는 요리 중에 제가 또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 엄두도 못 내는 요리가 있어요. 육개장이요. 육개장도 이제 파를 이론상으로는 몇 번 찾아봤어요. 레시피 찾아보고 몇 번 만들까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엄두가 안 난다고 해야 될까? 시도를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육개장에 들어간 파를 그냥 있는 파보다 좀 더 식감도 이제 보통 파를 먹으면 매울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맛이 좀 덜해요. 그리고 또 오래 끓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육개장에 들어간 파는 맛있게 잘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파전, 파김치, 육개장 그런 거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가 들어갔는데 싫어하는 음식을 글쎄요, 파 자체를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을까요? 파를 그냥 먹으면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파는 상당히 괜찮은 식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를 좀 제가 뭐 이런저런 음식 재료 같은 거 아끼는 남는 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비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파구이를 해보려던 것도 집에 파가 남았는데 그 파를 어떻게 좀 소비를 해봐야겠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뭐 없을까 하다가 파를 구워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구이를 검색해 본 거기도 하지요. 양파는 그리고 마늘은 고기 먹을 때 많이들 구워 먹어 보잖아요. 그런데 파는 고기 먹을 때 따로 구워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도 구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파구이가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도 구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기도 하고요. 은근히 파기름 내는 요리가 있어요. 그 기름을 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요리 스킬인 것 같아요. 그 파스타를 만들 때는 이제 베이컨을 이제 기름에 먼저 해가지고 베이컨 기름을 내는 걸 내서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볶음밥 같은 거를 만들 때는 물론 이제 스팸이나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전 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햄을 먼저 썰어서 볶아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면 그 기름으로 쓰면 돼요. 삼겹살 볶음밥 같은 경우에도 삼겹살을 먼저 썰어가지고 낸 다음 그 기름을 낸 다음에 구워서 썰어야죠. 그냥 썰면 잘 안 썰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파를 넣든 뭐 이제 마늘을 넣든 뭐 상추를 넣든 뭐 참기름은 안 넣겠죠. 삼겹살이 들어가면 그렇게 볶아서 먹으면 되는데 자 이제 파로 볶음밥 기름을 내는 경우는 참 실패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성공을 한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긴 한데 뭐 그래도 성공을 이제는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파기름을 내는데 일단 기름을 내는 거는 이제 기름을 먹에다가 두르고 파를 넣어서 이제 달달 볶아주면은
그럼 이제 파기름이 나오겠죠. 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파 향이 솔솔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게 파기름이 됐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 기름을 너무 많이 했는데 밥을 조금 했을 경우에 그럼 그냥 기름밥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밥을 볶는 게 아니고 밥을 그냥 기름에 절여진, 그래서 실패한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기름을 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름을 많이 내지는 않는 그런 이제 적당한 그, 사실 적당함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들 이제 요리하실 때 보면은 "야, 적당히 넣어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참 적당히가 어려워요. 어렵지만서도 좀 재미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적당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게 그 나중에는 그 적당히를 알게 돼요. 요리를 좀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 맛이 나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무슨 맛이 나겠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쌓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당이라는 개념이 어렵긴 한데 참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당히 좋죠. 네, 적당히 좋아요. 좋은데 어려워요. 그리고 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또 파라면 이제 떠오르는 거는 포켓몬스터라는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을 기억하고들 계시나요? 제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라면은 30대 한참 이제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을 했고, 이제 조그만 이제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포켓몬스터 레드, 블루, 그린 버전을 이제 받아서 에뮬레이터에 돌려서 포켓몬스터 게임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슈퍼에서는 포켓몬빵이라고 해가지고 고스빵도 있었고, 이슬이가 무슨 초코를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초코 파운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슬이 빵도 있었고 파이리 빵도 있었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빵은 고스 빵이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 포켓몬스터에서 기억이 나는 캐릭터가 파오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오리가 팔을 들고 있어요. 팔을 무기로 쓰는 건데, 그래서 그 파가 네, 무기로 쓸만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팔을 들고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공부하고 하느라고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포켓몬스터에서 이제 관심이 멀어지는 시절에, 포켓몬스터가 이제 점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후속편이 나오고 포켓몬이 추가가 되고 하면서 파오리도 변화를 맞게 된 게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파오리는 작은 팔을 들고 다녀요. 이제 한 자기 키만한 파? 물론 이제 파오리 입장에선 그것도 큰 거겠지만, 근데 나중에 좀 더 이제 좀, 원래 파오리는 좀 이제 순수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좀 이제 터프한 느낌의 파오리가 생겼더라고요. 가라르 지방이라는 그런 지방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라르 파오리라는 이제 종류가 생겼는데, 어차피 둘 다 파오리는 파오리예요. 근데 그 파오리가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오리가 나온 거죠. 원래는 자기 키보다 좀 작은 그런 팔을 들고 다녔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기 키의 2배 정도 되는 길다란 대팔을 들고 다녀요. 참 뭔가 뭐라고 해야 돼? 아주 터프한 그런 용사 파오리?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그 파오리가 심지어는 어, 진화를 하게 되는데, 급소를 3번 공격하면은 진화를 한다. 진화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설정이 붙어서 포켓몬 대전 중에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를 하면은 그 파오리가 팔을 들고 있는데, 파에다가 이제 파가 이제 조금 이제 중간이 날아간 파? 그러니까 이걸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요 정도가 여기에서 싹 잘린 편? 이런 팔을 들고 나오면서 칼같이 하고 나와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방패를 들어요. 그래서 창파 나이트라는 그런 파오리의 진화형이 생기는데, 그 오리가 네,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파오리 기사가 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파오리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보고 얘는 파오리가 그렇게 좀 황당함을 느끼기도 했었죠. 요즘 들어서 포켓몬고 옛날에 유행했던 한 10년 전인가요? 한 10년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한참 전에 유행을 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문득 다시 깔아보게 됐는데, 그 중에 제가 파오리가 있어서 진화를 시켜봤던 그런 네, 기억도 있습니다. 파라고 하면 또 이제 기억나는 캐릭터는 어 일본의 어, 어, 보컬로이드였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야 되나? 이제 AI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목소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캐릭터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한 가사대로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인기를 끌더니 본인 그 캐릭터의 노래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캐릭터가 생기고 그 캐릭터가 춤을 추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맞나 정확히 그 캐릭터가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 중에 팔을 들고 휙휙휙휙휙 돌리면서 노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돌리기 송이라고 한참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 참 팔을 잘 돌려. 막 이제 소림사 승들이 이제 쌍절곤 돌리듯이 엄청 신나게 잘 돌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건 업그레이드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파만 들고 이제 휙휙휙 돌리는 버전이 있고, 춤까지 추면서 이제 팔을 돌리는 게 있는데, 그냥 파만 돌리는 건 이제 2D SD 캐릭터로 이제 머리가 큰 캐릭터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춤추면서 돌리는 거는 춤추면서 돌리는 건 3D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하여튼 팔을 엄청나게 신나게 돌리면서 나중에 팔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춤을 췄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따라하는 그런 실사 영상까지도 나오면서 엄청 저렇게까지 똑같이 출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컬로이드의 하츠네 미쿠가 맞을 텐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진짜 그 영상을. 하여튼 그래서 참 참신하게 팔을 잘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를 이제 다시 파로 주제가 돌아간다면, 이제 파전을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전을 직접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보통은 쪽파로 파전을 만드는데, 저는 그걸 이제 대파로 만들어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대파 파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쪽파는 이제 따로 사가지고 이제 파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다른 집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쪽파를 따로 잘라서 보관하거나 쪽파를 사서 보관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쪽파를 산다면은 아마 파김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파김치 김장 할까요? 네,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럼 이제 식재료로 보관해 놓는 거는 대파를 보관해 놓는데, 그럼 대파를 잘라서 두고 이제 남는 한 대 정도 남겨가지고 그걸 이제 세로로 착착 잘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육개장 할 때 자르듯이 해서 잘라서 쫙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묻혀서 파전을 만들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파전도 좋아하는데 해물 파전도 좋아하는 편이죠. 저는 김치전도 좋아하고요.
감자전은 직접 만든 거는 괜찮게 먹었었는데 이제 사가지고 이제 부쳐서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던 감자전을 사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뭐 기름도 어느 정도 다 먹혀져 있고 해가지고 그냥 데워서만 먹으면 된다라는 감자전이 있었는데 그 감자전은 조금 이제 기름진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게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기름지다는 느낌을 좀 받은 적은 있어요. 뭐 다른 데서 하니까 또 이제 그거는 또 맛있게 먹었었던 적도 있는데 좀 짭짤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전으로 부치면은 사실 웬만한 것들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파뿐만이 아니고 김치, 뭐 버섯도 맛있고 이제 꼬지전도 맛있고 동태전도 맛있고 튀김 역시 기름이 들어가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도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였나? 하여튼 구두도 튀기면 맛있다고 가죽 구두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구두도 튀기면 맛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튀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으로 만들어도 웬만하면 맛있지 않을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어, 부침개가루만 부쳐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건 밀가루전이죠? 밀가루전 밀가루전도 맛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그런데 밀가루만 먹기에는 좀 사실 그렇잖아요. 뭐라도 좀 부쳐 먹어야 맛있지. 자, 그렇습니다. 파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파가 그렇게 비싼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에 대해서 더 많은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더 많은 제가 좀 더 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파는 참 네, 그래요. 파오리가 같이 있는 파오리가 포켓몬으로 있는 거 보면은 오리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게 분명합니다. 베이징 덕에 파가 있나요? 베이징 덕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를 같이 구워서 오리랑 먹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쪽파를 이제 데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싸서 먹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요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뭐 해봐야 뭐 되겠죠. 하여튼 요리 어렵지 않아요. 고기 구울 수 있으면은 똑같이 구우면은 파도 구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잘 하시지만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셨던 백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이 또 일단은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를 기억이 납니다. 꼭 요리 못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주장이 있어서 이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거기다가 일단 해보고 조금씩 이제 양을 조절하면 되는데 안 해보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요리 초보들을 이제 도와주는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네, 재밌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 네,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고 레시피도 좀 이제 저것은 괜찮은 레시피인데 라고 생각되는 걸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레시피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제 계란 관련인데 네 하여튼 뭐 그런 데에서도 하라는 대로만 잘 하면은 됩니다. 꼭 백 선생님 아니더라도 인터넷에도 다른 많은 좀 좋은 레시피 뭐 이제 편의점에 이런저런 도시락이나 뭐 그런 제품 내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은 요리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원래 잘하시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요리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요리를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는 싶지만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이제 파로서는 저는 더 이야기를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 모를까 파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 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 하나하나.
양파를 썰 때 많이 맵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를 물고 양파를 썰면은 눈이 안 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라는 걸 하면은 보면은 파가 맵기 때문에 양파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준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파를 물고 양파를 썰었더니 조금 덜 눈이 매웠던 것 같은 그런 기억도 나요. 그런데 그러느니 차라리 요즘에는 물안경을 쓰고 끼면은 물안경을 쓰고 양파나 파나 자르면은 눈이 안 매울 건데 라는 생각도 해보곤 있죠. 물안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밀폐해주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물론 색깔이 달라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손주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이제 팔을 다 쓰면은 저는 아까 말했던 그 대형 마트에 있는 절단 냉동파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재료 손질할 여유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뭐그 1,000원 정도 더 써가지고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는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식재료 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글쎄요, 또 생각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나 주제 잡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해보는 이야기. 절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은 많이 해보는 그런 편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